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시죠. 도형의 이동의 상호 관계라고 하면 첫 번째는 평행 이동과 평행 이동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약간 상식적인 선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한번 설명해? 좋아요. 한번 설명해 봐요. 그리고 미리 얘기할 게 있는데 이게 교과 과정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선형 대수학이라고 해서 거기서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에서 계속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자꾸 질문을 많이 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래프를 한번 해보면 어떤 점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 이 0,0이라는 점이 있는데 걔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대요. 뭐 3만큼 2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이 점을 a라고 하면 이 점을 a-라고 하는데 이 a-는 3,2가 되는 건 충분히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근데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나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나 이동 거리가 똑같다면 당연히 그 위치는 일정하게 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가나 또는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가나 위치가 어떤 거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은 교환이 돼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간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나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간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나 똑같이 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부터가 좀 문제가 될까요? 대칭 이동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워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대칭 이동과 대칭 이동의 관계. 그럼 위에 거 하나 정리해 놓을까? 얘는 교환이 가능하대요. 그냥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왜요? x, y, y, x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이제 교환이 가능? 이 정도 쓸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대칭 이동하고 이제 대칭 이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 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원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원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원이 여기 이렇게 있대요. 이쯤 할까요? 좀 보기 편하게. 중심은 2,1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에 됐어요? 그럼 얘 그래프가 중심이 2,-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한번 해서 처리합시다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이게 조금 대칭 이동이 그러니까 y는 x로 합시다. 알겠죠? y는 x로. 너무 편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즉 첫 번째 여기다 할까요? 첫 번째 무슨 축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무슨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고 생각하시죠. y는 x니까 이쯤 이렇게 넘어가서 이 지점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y는 x니까 x좌표하고 y좌표하고 바꿔. 그럼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요. 이렇게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2,-1에서 마이너스 1,2로 돼요. 이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2로 원의 중심이 이동해요. 반지름은 똑같이 따라갈 테니까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엔 두 번째 거꾸로 한번 해보죠.
다른 색으로 할까요? 첫 번째, 이번엔 y는 x에 대하여 무슨 이동해봐? 대칭 이동해봐. 그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쪽으로 넘어갈 테니까 이 지점의 좌표가 1, 몇이 될까? 2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뭐. 그리고 원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엔 x축에 대하여 무슨 이동해 볼까요? 대칭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지점에 점이 만들어지고요. x좌표는 여전히 1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심이 마이너스 1,2였는데 중심이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이렇게 된 거죠. 어이구. 그러니까 이에 이동한 중심하고 이에 이동한 중심이 서로 다르니까 같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면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나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면 X축에 대칭 이동하나 똑같은데 중간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이런 게 끼어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됐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교환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그냥 교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나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나 이거는 똑같은데 중간에 Y는 X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원 때문에 좀 눈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대다수의 내신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나 이거 이제 그냥 요 노란색으로 곧장 그려볼게요. Y는 X에 대해 대칭,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걔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 지점이 1로 넘어갈 거고요. 이 지점이 통째로 1로 이렇게 뭐 이쯤 할까요? 1로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얘를 이렇게 접었다가 펴봐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앞에 있는 쟤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죠. 이해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갖다 써도 돼요? 칸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 이해해 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도 한번 해볼게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요. 그럼 이 접었다 피니까 일로 가겠죠. 그 다음 걔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은 교환이 불가능해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봐 두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이제 식으로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식으로 정리할 것은 우리 여기 위쪽에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그러면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대요. 이 도형의 방정식은 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삼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없지만 우선 도형은 도형인 거니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얘가 얘일 수도 있고 얘가 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에 처리해보면 f의 y는 x인 거니까 x하고 y하고 자리 바꾸죠. y의 x는 0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또 물어봐야지. 이 x는 x죠. 이 y는 y고요. 이 y는 x의 y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y예요? 알겠죠? 선생님 앞에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기억 안 나면 앞에 내가 개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도형인 경우에는 x, y의 관계식인 거니까 그 관계식은 자리 바꾼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좌표니까 좌표는 앞에 있는 게 x좌표, 뒤에 있는 게 y좌표인데 뒤에 는 0이 붙는 그 순간에 얘가 이 전체가 x, y의 관계식인 거잖아요. 이 전체가 x, y의 관계식인 거니까 x는 x, y는 y인 거예요. 여전히. 알겠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지? x 축에 대하여 무슨 이동했대요? 대칭 이동했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x 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뭐 들어간다고? 미안합니다. x 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데 얘가 여전히 y인 거예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y, x는 몇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얘하고 당연히 다른 놈이 만들어지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y축에 대하여 무슨 이동해야 되는 거지? 대칭 이동을 먼저 해요. 그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f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요. y는 0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걔를 y는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서로 순서가 달라지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달라지는 놈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보이나요? 그렇죠? y는 어떻게 하죠? y는 x에 대해 대칭을 먼저 하고 뒤에 했다면 이때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편할까요? 두 번째 게 편할까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했어요? 나는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이 도형의 방정식이 서로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자리 바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랫길로 가려면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얘를 얘로 만들래요. 그럼 첫 번째 y는 x에 대해 자리 바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부호 바꿈을 나중에 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정리해 보죠. 자리 바꿈하고요. 부호 바꿈이 있다면 자리 바꿈을 먼저 하시고요. 부호 바꿈을 두 번째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 바꿈이라는 얘기 내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니까 걔를 먼저 하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좀 혼란이 좀 덜합니다.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뭘까요? 맞아요. 얘하고 얘인 거니까 평행이동과 대칭 이동의 관계 얘를 또 살펴보죠. 그럼 평행이동과 대칭 이동 관계 조금 유추해 보세요. 교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빨리 대답해봐요. 교환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걸 역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점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됐어요? 붙여서 그래요. 어떤 점이 있대요. 이 점이 있는데 이 점 PA라고 합시다. A란 점이 2,5라는 점이래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얘를 두 가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2만큼이라고 할까? 1만큼이라고 할까? 1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러면 그 점이 어떻게 되지? 나 그냥 위에다가 써도 돼요? A라는 점이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3,5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얘를 유명한 놈이니까 뭐 할까요? 우리 y는 x 할까요? 좋아요. y는 x에 대하여 무슨 이동했대요?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요 놈을 살펴보시면 얘를 a2-라고 합시다. 그 점은 5, 몇이 된 거죠? 3입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번엔 역시 동일하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봐요. 이제 눈에 보여요. 그렇죠? a3-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5,2인데요. 걔를 다시 동일하게 저기서 했던 것처럼 x축의 양의 반 1만큼 무슨 이동해봐? 평행 이동해봐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더하면 되니까 a4-는 6,2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지가 않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은 서로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놈 있잖아요. 교환이 불가능한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이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요. 얘는 순서를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를 잘 바꿔서 처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래 것도 역시 동일해요. 대칭 이동과 평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하시고요.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셔서 묶어서 처리하는 연습을 좀 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지우고요. 우리 필요한 식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거 잠깐 지우죠. 한번 눈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면 f의 x, y는 0입니다. 이런 놈이 있대요.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뭐 먼저 할까요? y는 x 먼저 할까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데요. 그럼 불러봐요. f의 y, x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x축에 양의 방향으로 a만큼 무슨 이동해 볼까? 평행 이동해 볼까요?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식이 f의 x가 여전히 x인 거예요. 알겠죠? x가 여전히 x라고. 그러니까 f의 y, x 자리에 x-a 이렇게 해서 는 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래에 있는 요 놈이 있는데 우리 부호 바꾸는 거 하나 해야 되는데 요거 지우고 하나 더 하죠, 뭐. 그래서 얘가 이번엔 얘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무슨 이동해야 되지? 평행 이동해요. 이렇게. 그러면 식 자체가 f의 y축의 방향인 거니까 x, y-a는 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걔를 얘로 만들기 위해선 y는 x에 대하여 무슨 이동해요? 대칭 이동해요. 그럼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y 들어가고 y 대신에 x 들어가는 거니까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다르게 또 만들어져야 되니까 가능한 순서를 얘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도형의 이동 마지막 주제입니다. 도형의 이동의 활용. 보통은 최단거리로 많이 물어보는데요. 최단거리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할 때도 이야기했었다고요. 대부분 직선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직선을 만들 것인가 할 때 도형의 이동을 사용합시다. 그 얘기인 거고요. 예 몇 개만 하면서 후딱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대요. 어떤 점 A점이 있대요. 얘도 B점이 있대요. 그러면 보통은 X축 위의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해요. 이 점 어딘가 있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을 최소값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둘 중에 한 놈을 대칭 이동시켜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A-라는 지점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보면 이 직선이 최단거리가 되는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위쪽에 있는 놈을 그대로 접었기 때문에 얘가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합하나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하나 똑같으니까 최단거리로 직선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때의 점은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해요. 만약에 점이 X축 위의 점이라서 이렇게 해버리면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길어지잖아요. 당연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선 A와 B 사이에 어딘가 점 P가 있어서 걔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P는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동점이라고 합시다. 움직이는 점. 근데 이 A점과 B점은 좌표가 결정되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뭐 3,5래요. 얘가 11, 6, 7 정도 된대요.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는 고정된 점이니까 정점인 거고요. 아이들이 조심할 게 있는데 동점은요. 움직이는 점이니까 아직 결정을 못 해요. 그럼 우리가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 시킬 수 있는 점은 정점만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첫 번째 정점과 그 다음에 무슨 점을 구별해요? 동점을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건 항상 정점을 대칭 이동해요. 또는 평행 이동해요. 이동이라. 이렇게 할까요? 그죠? 동점을 이동하면 안 되고 정점을 이동해요. 정해진 점. 됐습니까? 얘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엔 뭐 이렇게 돼 있대.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요. 뭐 여기 뭐 학교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 뭐 도로, 또 강이 있대요. 뭐 이쪽에 뭐 집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이쪽에 뭐 최단거리로 뭐 이렇게 논대요. 뭐 이렇게 해서 역시 최단거리인데요. 최단거리는 직선거리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일치해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면 딱 직선이 되는 건데
얘를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강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거리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 거리로 간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노란 거리로 가도 얘 더하나 얘 더하나 똑같은 거니까 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서 이렇게 최단 거리로 만듭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도형의 이동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때 제일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단 거리가 아주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도형의 이동까지 우리가 싹 다 수학 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이쪽 파트는요,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하는데 아주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막 복잡한 식들 그렇게 수능이나 그런데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